네, 여 변호사님.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라임 사건의 경우 거기에는 이제 돈줄이죠. 전주, 대주주. 김봉현이 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 사건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폭탄 선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청와대 김모 행정관은 5천만 원 준 걸로 해서 지금 4년형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오늘인가 뭐 내일인가에 또 증인 사하을 이상호 네. 위원장 그 사람도 8,600만 원인가 준 것이 또 드러나서 다 김봉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아직은. 다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기소해갖고 네.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상호만 위원장. 예. 네. 본인들은 이제 다 안 받았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드러났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정무수석 강기정도 나오고 이제 민정수석도 다 내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기동민 의원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양보만 받았다는 거예요. 네. 돈은 안 받고. 양보? 양보, 고급 양보. 예, 예. 돈은 3천만 원 주었다는데 선거 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아니고 지난 선거, 20대 선거 때. 그러니까 양복 속에 돈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는 양복만 받았다고 할 수도 본인 있고. 주장이니까요. 또 김영춘, 네.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에요. 네. 이 사람들도 또 PK 쪽에 인맥이 필요하다 해갖고 아마 부산 쪽 사람을 접촉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몇몇 의원들도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봉현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은 이게 판사로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김봉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살려고 서서히 지금 단계를 높이고 있어요. 그 행정관에서부터 지금 서서히 높여 수석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장이 갈지도 모르지요. 근데 김봉현이가 있죠. 자기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계속 불겠다. 네?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검찰에 힘을 쓰든 뭐 가석방을 해주든 지금 수감 중이죠. 아마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아무리 살기 위해서 그런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힘 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더 죽을 수 있어요. 안 살려주면은. 거기서 또 그게 거짓말 해버리면은 네. 김봉현이는 있죠. 위증. 예. 그까지 돼가지고 아마 검찰이 기소할 거예요 아마. 예. 지금 검찰이 뭐 김봉현 그 사장을 기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지금 강기정 씨라든가 지금 돈 줬다는 김영춘 씨라든가 좀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 법정에 위증했다고. 예.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형에다가 위증죄 형까지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권 실세한테 허위 사실을 자기 살게 그랬다. 그럼 재질도 엄청나게. 그건 모해 위증이라 그래요. 우리 소위. 남을 해치기 위해서 위증한 거. 자기 뭐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깜빡해가지고 위증한 거하고 달라. 이건 더 형이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기정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고 조국은 터무니없는 소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언론에서 쓰면은 또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그 증언을 들을 때 저 사람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있죠. 힘없는 사람한테 할 때는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근데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불리한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것도 거짓말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확률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적다는 거죠. 훨씬 적죠. 그거는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가 더 죽어나는데. 그리고 있죠. 아까 제가 강기정 씨 이야기 하다가 그 뭐 딴 주제 했는데 왜 만나요? 그걸 밝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춘 씨는 만났다 그랬습니까? 안 만났다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검찰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이제 명백하게 밝혀줄 것이다. 그러고 있네. 정치인들은 저는 뭐 여든 안 믿는 게 대법원 판결 나도 그 판결 엉터리라 그러더라고요. 사실과 다르고. 그러니까 아직 뭐 그리고 뭐 자기 부재 금지 원칙 아시죠? 예. 나한테 죄가 되는 거는 내가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 이런 거 있으니까 나 죄 없다고 주장한 거 그거는 뭐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뭐 당연해요. 아무리
무죄 주장해도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 나오고 하는 거지. 뭐 당사자가 내가 무죄입니다 한다고 무죄 해주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김봉현 씨가 자기가 김영춘 씨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다음 강기정 수석은 돈도 안 줬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게 지금 이쪽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돈 준지 안 준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 몰라.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좀 전에 장황하게 설명한 대로 만일 김봉현 씨가 그러면 누구 말이 거짓말이냐? 그거죠. 어떤 사람 말이 거짓말이냐? 그리고 강기정 수석이나 김영춘 씨는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의 기동민 큰일이에요. 의원도 지금 재선 그러니까요. 의원의 또 친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끝나는 사람이 나 죄 없다는 주장을 믿어줄 것이냐. 그다음 그거와 관계없이 그다음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죽어나는 사람이 거짓말할 것이냐. 그거는 판단해 보십시오. 어쨌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김봉현 씨가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슬슬 푸는 것 그러니까 좀 아니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여차하면 더 큰 것도 더 큰 것도 더 드리겠다. 터뜨리겠다. 그 이혁진이 미국으로 도망간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치 장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습니다. 사람도 78인가 80억을 횡령해 갖고 날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또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하고는 아주 막약한 사이라. 근데 왜 한양대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5개의 수사 혐의. 낌새 딱 나니까. 아니 5개의 혐의가 이미 있어갖고 했는데도 뭐, 네. 저 그거 베트남 뭐 거쳐서 중국 안 하고 뭐. UAE 그 대통령 거기 따라갔다가 그냥 그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래서 김봉현의 입에 이 정말 정권의 운명이. 달렸다고 내가 이미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 말 쓰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네. 여기는 이제 당사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증언을. 근데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두 가지 큰 내용이 나온 거 하나는 20여 명의 로비리스트 명단이 있다는 네. 거고 그게 이제 문건으로 로비스트. 나온 거고 네. 또 하나는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거기에 수익자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건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이진아 변호사인가 그 청와대 네. 행정관 이건 이제 좀 잔챙이지만 어쨌든 또 민정수석실에 또아리 틀고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로비스트로 쓸 정도 수미명이라든가 더군다나 청와대라든가 이 민주당의 인사들이 수익자로 참여했다. 이건 공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성을 보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건 아직은 드러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옵티머스 네. 이런 게 정상적으로 영업했다면은 로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저도 모모 증권사에 그 ELS도 가입하고 하지만은 그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에요, 그죠? 예, 예. 그 손해도 보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걸 파는 ELS를 파는 사람이 청와대에 로비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옵티머스의 이 영업 방식 그리고 펀드 투자 대상 이런 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98%를 사모펀드에 해가지고 사모펀드에 그게 지금 드러난 게 대부업체에 갔거나 다 부실 그러니까 아주 부실한 그 채권 매입하는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부업체하고 부실업체 한 거 있죠. 이것도 사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갖다 해놓고 돈은 다 빼돌려 놨을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숨겨놨는지 옛날에 우리 그 일인가 어디에 마늘밭에 마늘밭에 80억인가 50억인가 돈이 있었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우리나라에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 사기범들, 그러니까 사기범이겠지만은 그냥 자기 이름을 된 재산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 돈 빼돌리면요. 전부 다 제3자 또는 해외 빼돌려놔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나중에 완전 닥쳤던 개모냥 예. 그렇게 되는데 김재현 이런 옵티머스 대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부실한 업체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그 대부업체는 모르겠어요. 대부업체는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수많은 돈이
저기 그 딴 데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는 로비 자금도 충분히 안 그러면 로비스트 20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로비스트 지금 명단은 잘 흘러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네. 뭐 일부 언론사가 쥐고는 있지만 이게 또 자칫하다가는 명예훼손 문제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인원은 나왔잖아요. 청와대 실장을 포함한 비서관급 5명, 민주당 국회의원 5명, 민주당 관계자 하면 그 당직자들입니다. 뭐 부대변이다 뭐다 해갖고 또 이 마당발들 있잖아요. 그 3명. 그다음에 기재부, 국세청, 또 공교부, 뭐 이런저런 금감원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나머지 해갖고 한 20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의 영업하는 내용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로비스트가 필요했고, 왜냐하면 로비스트를 둘 때 있죠. 아까 말씀 수석급, 그다음 행정관급 이렇게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진짜 밑에도 이게 전부 다 이게 라인이 쭉 있는데 한 군데만 막는다고 이게 저기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로비스트 아마 20명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을 망라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20명이고 그 로비스트에 대한 그 로비 자금, 이게 상당 부분 옵티머스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돈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김재현 대표는 이 중에 상당 액수를 지금 딴 데 빼돌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부 그다음 민주당 관계자가 수익자로 됐다는 거. 이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한 증권회사에 일반 증권회사에 뭐 펀드에 가입하는 거 개인적으로 가입한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지금 고 교수님이나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렇게 옵티머스 같이 엉터리 투자회사 이런 회사가 운영하는데 수익자로 되니까 이거는 자기들은 아마 그 투자 원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그게 원금 보장이란 말이 이때도 사용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수익이 나면 몇십 프로, 이런 또 펀드가 있죠. 수익률은 몇십 프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수익자 된 거 있죠. 이게 단순 수익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땐 뇌물 주는 방법으로 한 것이다. 수익자 만든 거는. 그러면은 진영 장관도 5억을 투자했다가 지금 자기는 날렸다고 어쨌다고 하는데 뭐 관련이 있나? 그거는 이제 개인. 순수한 투자일까? 아니면은 수익자로 참여한 걸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안 밝혀지고 지금 전혀 안 나왔으니까 그 우리 추측하는 건데 우리가 제가 옛날에 판사할 때도 어느 판사가 무슨 저기 상가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반대하는데 무슨 판사가 우선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또 이제 처가가 뭐 이렇게 좋은데요. 처가가 돈이 많더라도 그 상가 투자하는 게 그게 옳은 건 아니고. 하물며 판사도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그런데 이제 그 투자하는 걸 보니까 그 상가 개발하는 사람하고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그 수익을 보장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투자가 아니죠. 그 친구도 판사니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아까 말씀하신 정부하고 그 민주당 쪽 관계자가 수익자라 그러면은 저는 옳은 수익자는 아니다. 내 돈 손에 날 거 봐가면서 투자할 사람들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비스트 20명이지만 이 수익자라는 사람들도 역시 로비스트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 수익을 보장 안 해준다 하더라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다 1억이다. 1억이라 합시다. 1억 줘놨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봉현이 이런 사람들이 부탁 안 해도 내가 내 발로 뛰어야 돼. 이 회사 망하면 안 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 NH 증권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기 때문에 이 수익자라는 거 있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진 쪽의 공무원이나 이 당의 책임자는 이런 걸 수익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되면은 이렇게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을 갖다가 우리가 참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 거지. 이건 공무원이 완전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런 행세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현직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 옵티머스의 경우 그 상임 고문으로 계셔서 월 500만 원씩 받으신 분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뭐 양호 전 나라은행장 뭐 몇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현재 씨라든가 최동욱 이런 사람은 경제 관료, 검찰 관료의 총장. 최고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옵티머스 돌아가는 거 보면 보면 모릅니까? 이게 사기구나 다 알 텐데 공직자 윤리랄까 그 어떤 직무에 대한 명예감 이런 것도 없나요? 그만두면 우리 변호사님도 판사에다 나오시고 또 행시도 해갖고 뭐 행정부 공무원도 잠깐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예. 귀신도 돈이면 부린다는데. 아니,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가만히 앉았어도 먹고 사는 것은 그러니까요. 먹고 영향할 거 없잖아. 다 연금 나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은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도 충분한데 예. 왜 여기에 개입했을까? 예? 예,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우리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뭐 이현재 부총리나 전 부총리나 최동욱 사실 최동욱 총장이 우리 대학 동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하여튼 그 정권 바뀌고 그 사건을 많이 했다고 뭐 소문이 났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본 적이 모든 형사 사건은 최동호한테 네, 가야 서초동에서 뭐 최동욱 총장 사무실로 가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믿고 말 되는 것도 믿고 하겠지만 그러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왜 했을까? 그 좀 의문이 가잖아요. 예. 바로 그때 이제 뭐 양호 씨가 그 이현재 부총리 소개해 줬어요. 뭐 경기고등학교 경기고 동창 관계로. 예. 그다음 뭐 최동욱 총장은 어떻게 만난지 저는 아침에 그 언론을 보다 말았는데. 이현재 씨가 또 뭐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게 이 김재현 씨가 아마 옵티머스 대표죠. 예. 보니까 뭐 만난 적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인상도 좋고 뭐 그렇겠지 말 이런 분이 또 말수완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법조인들도 어떤 그 일반인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되냐 하면은 나를 알던 사람이죠. 평소에 옛날부터. 그 사람이 꼭 소개를 해줘. 그렇게 그 저녁 되죠. 먹을 때 그 잘 알던 A가 오늘 저녁 식사나 합시다. 나가면 웬 B가 같이 나와 있어. 그 나와 있으면 말도 참 점잖게 하고. 예. 그다음 명함 본데 보면 무슨 회사 뭐 우리 주로 영어로 된 이름 있잖아. 회사 예. CNM 뭐 이런 식으로 예. 대표이사. 예. 그다음 또 갈 때 계산도 자기가 차 하고 뭐 이래요. 아 그럼 사람 괜찮구만. 이래가지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최동욱 총장이나 이현재 부총리가 처음부터 김재현 씨를 이렇게 뭐 노비를 위해서 만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연줄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단돈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알아보거든요. 회사가 그 어떤 회사고 그리고 검찰 우리가 그래요. 아, 최동욱이는 평생을 검사로 온 검사잖아요. 사람이 좀 하면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저희 판사 출신들은 어디 모임 자리에 가면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검사 출신이 탁 도착하면 있죠. 주위를 쫙 한번 예. 흘게 쳐다본대. 혹시 도청 장치 그다음 여러 가지 있나? 그러면 그게 최고인 검찰총장이 했으면은 옵티머스가 뭔지 알아보려면 금방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다음 이현재 부총리, 전 부총리, 금감원장까지 했으니까 금융관계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금감원에 예? 이거 뭐 하는 회사냐? 그날 이제 처음에 모르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연락 오더라도 저는 뭐 오늘 사정에서 뭐만 그러지 멀리 하는 게 전직 고위 관리를 지낸 사람들의 도리지. 이 사람들이 로비스트를 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만일에 예? 그걸 모르고 했다면 그거는 진짜 무능한 거죠. 물론 퇴직했지만은 이분들이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건이 터지는 예?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고문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다는 게 500만 원 그분들한테 진짜 큰 돈 아닐 건데 깜깜입니다. 솔직한 얘기. 제가 그래서 껌껌하다가 분들한테는 껌이고 왜 이리 비싸냐 할까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역할을 갖다 했지 않을까. 500만 원 때문에 그 고문료 한 달에 50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했다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한 나라의 부총리를 지낸 분이 500만 원 때문에 그랬다면 진짜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에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이분들이 얼굴 대준 거 아니냐. 우리가 얼굴 마담이에요. 그 말 자꾸 제가 자꾸 안 하게 되는데 그 제가 재판 한번 했던 게 모 유명한 연예인 예.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말씀드리면 알 건데 그 연예인이 어떤 사기단에 관련돼 있더라고요. 어찌 됐냐 봤더니만
누구누구가 뭐 고문인가 뭐로 있는 무슨 물품 판매회사. 근데 사람들이 그 연예인 다 아니까 물건을 막 사주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옵티머스, 저는 이번에 이 사건하고 처음 들었는데 모르지만 이현재 부총리 고문, 그 다음 최동욱 우리 대학 동기 고문, 그럼 괜찮은 회사고 그분들이 믿을만하지. 그분들이 그렇게. 고문이 있을 정도면 그분들이 아무 업체나 하고 안 할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고 했으면 아까 무능한 거고, 알고 했으면 같이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될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에서 두 개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지금 그 비리의 온상이랄까 속을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청와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죠. 김봉현이는 민정수석실, 그 정무수석실 다 내 사람이다. 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 누가 수석까지. 밑에 사람 만난다 그러니까 그걸로 되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관들은 지금 다 연관이 된 걸로 나와 있었고, 예. 한 사람은 뭐 지금 구속까지 된 상황. 그다음 거기 그러니까. 있던 검찰 수사관도 지금 예. 검찰로 돌아가자면 사표 내고. 아니 그런데 청와대가 가장 공직기강을 세우고 우리 공직사회의 컨트롤 타워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런 정권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가 있죠. 예. 제 생각에 공직 의식이 전혀 없다. 우리 어공 늘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늘공들은 그래도 이제 고시도 합격하고, 그다음 처음부터 공무원을 해가지고 공무원 자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자리는 아니다 최소한. 그렇죠. 이런데 의식이 있는데 어공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쩌다 공무원 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은 대통령 임기 끝나면 나가야 돼요. 공무원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래도 전 정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공들은 다 있었죠. 왜 이 정권에서 청와대가 비리 온상이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권의 어공들 하고 또 이 진보 정권의 어공들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의 어공들은 그래도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직업 하다가 들어오고, 이 진보 정권 어공들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운동권, 시민단체. 예, 그런 데다 있다고. 평생 좀 배가 뻗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 드려요. 아스팔트 위에 있었거나 이 시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직장이 없을 수밖에. 이게 5년 동안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돈을 벌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처자식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나쁜 생각이 아니겠지만 그렇겠죠. 먹고 살 거 마련하는 길은 5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김재현 오티모 사장을 점잖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한테 돈 좀 받아가지고 젊은 용돈 정도로 생각하고 받잖아요. 그게 점점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이 공직이란 걸 어공이든 늘공이든, 예? 국민한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가렴 주고 하는 그 나쁜 그 사또 원님 같이, 그때도 조선이 망한 것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예. 조병갑이 이런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다 이 공직을 거부건수. 자꾸 내치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물론 5년이지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런데 예. 좋은 말씀이신데 예. 이 정권은 문동권 출신들이고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직한 사람들, 아이, 본인 스스로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 잡은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촛불 정권, 뭐 그 촛불 혁명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데 사람들이 그 노래처럼 뭐 있을 때 자래가 아니라 있을 때 챙겨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예. 뭐 이념적으로 내가 진보고 이런 거는 돈의 앞에서는, 아까 돈은 귀신도 부린다니까요. 돈이 진보를 왜 못 부립니까? 귀신도 진보가 귀신보다 더 셉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보 쪽에 있다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그 돈에서 어떤 청렴성, 도덕성을 가진 없냐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최고의 권력을 잡은 나를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이 뿌리 박히면 이 돈 받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의식이 마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처음부터 이 돈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실력을 공무원 사실 실력 그렇게 안 뛰어나도 다 상식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도덕의식은 이거는 이게 의식적으로 배양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있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꼭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수 진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진보는 좋은 거다. 진보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고 예. 보수는 뭐 개혁하고 뭐 예. 이렇게 새 신한다니까 다 좋은 걸로 생각. 택해 묵은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기득권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특히 진보는 좋은 것이고 보수는 나쁜 것이고 저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생각이에요. 실용파와 이념파로. 네. 실용파는 국민들 먹고 사는 걸 중요시하겠다. 예. 어떤 이념에 조금 자기들 신조에 어긋나더라도. 그래서 경제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이념파는 있죠. 국민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 이념에 집착하겠다. 그게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훈구파와 살인파 비슷한데 예. 그래서 자꾸 진보 보수 이러니까 이게 보수가 자꾸 세가 위축되고 결국은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아까 청와대 있는 공무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걸 좀 제발 좀 바꿔달라. 이념파와 실용파로.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아주 좋은 좀 많이 지적이십니다. 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과거 정권, 군사 정권 때도 그랬고 이 권력층이 자기들의 어떤 비리와 관련했을 때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전두환 같은 경우도 이철이 장행자 사건이다. 자기 뭐 동생 사건이 그렇죠. 아주 매섭게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말부터도 신뢰를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무슨 꿍꿍이성이 있구나. 그리고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앞장서서 또 정부의 장관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검찰총장은 완전히 핫바지가 됐단 말이에요. 예? 바지 저고리가 돼버렸고 또 여권이라는 게 다른 데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늘 문제가 제기되면은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 야권이 무슨 정쟁만 하려고 그러냐. 또 없는 이렇게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뭐 진행되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무슨 게 나오면은 음모론으로 또 몰고 간다든가 뭐 이런 단계적인 수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제동을 걸 기관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결국은 그 누가 걸어줘야 하느냐. 국민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국민도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돈을 자꾸 뿌리니까 거기에 단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되게 이제 뭐 독재 정권이라든가 전체주의 정권이 국민들이 정치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핫바지 국민이 돼버린다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저는요 이게 386 세대 그다음 그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그 운동하던 이 사람들이 의식을 완전히 상전벽해로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 끼리끼리 문화거든 일종의. 그러니까 진보는 제가 보니까 보수는 모래알이고 진보는 진흙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인재의 우선으로 보면 보수도 뛰어난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뭉치지 않는데 진보는 있죠. 자기들이 그 권력을 잡지 않았을 때 보수에서 저도 자꾸 보수 진보 아까 고치라 해놓은 거야. 지금 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똘똘 뭉치는 그리고 우리 쪽에는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고 나가야지 기득권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운동권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운동권 때 좋아요. 그게 뭐 그 대정부 투쟁, 그때 대군사 정권 투쟁할 때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그 데모하기 이렇게 저항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까지로 끝나야 된다 이거죠. 일단 정권을 잡으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자기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 진보는 그때의 습성을 데모할 때 그 어떤 잘못이 있었더라도 지금 그래서 그 진보 정권의 성 문제 그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게 아마 그때 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 단결시킨 도움이 된다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랬던 똘똘 뭉치는 게 어떤 비리 이런 거 앞에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딱 털어놓고 우리 이런 사람하고 같이 못 간다. 네. 우리 같이 이 정권을 잡고 우리 진보 이념을 실현하는 데까지 많이 도와줬지만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진짜 순수한 이념을 해치는 사람 같이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 형 동생 동지 이런 의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잘못하면 눈에 보여도 쳐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때 우리 백원우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은 그 유 누굽니까 금감원 그때 해가지고 지금 유재수 형 동생 하니까 끝나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옳은 집안이라면 있죠. 친동생이 잘못했어도 형이 나가가지고 물론 북한처럼 뭐 아버지를 밀고 하고 이건 아니지만은 바로 잡아줄 생각해야죠. 그래야지 그 동생이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집안의 명예를 해치지 않고 나중에 화목한 집안 되는 건데 이쪽은 아무리 동생이 잘못해도 이 처벌하면 안 돼. 감싸야 돼. 그리고 이 동생이 처벌받으면 우리 전체가 그 오물을 뒤집어 쓰게 돼. 불명예를 나쁜 비리 집단으로 될까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청와대에 지금 계시는 진보 쪽의 분들에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진보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건 국민한테 봉사하라고 있는 자리고 그 국민한테 봉사하는 자리에서 잘못을 하면은 즉각 환부는 도려내는 게 당신들이 그 20년, 30년 집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덮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진다. 그러면 20년 집권 못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집권층이 우리 여 변호사님의 이런 경고 말씀, 뭐 죽비 같은 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그러지를 잘 안 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상원 변호사님 변함없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집권 세력도 우리 여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고영신 TV를 좀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오셔야 우리 영향력이 커지면 할 수 없이 보기 싫어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